안녕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은 2019년 기린교실 첫 번째 시간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10쪽에서 12쪽까지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멈추고 정리 노트랑 연필 얼른 가져오세요.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 메모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영조는 조선의 왕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이에요. 무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을 이끌었답니다. 영조가 왕권을 처음 잡았을 때 조선은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처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더 좋은 의견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붕당 정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서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만 계속하게 된 겁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 이 싸움을 끝내려고 했어요. 탕평책이란 서로에게 평등하게 대해줘서 싸움을 없애려는 정치입니다. 영조의 탕평책은 서로 싸우지 않는 온건한 사람들만 등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편을 갈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고 당파와 관계없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만 주변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하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해 갔어요. 영조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조는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없앴는데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로 몸을 지져 고문했던 낙형, 얼굴이나 몸에 잘못한 내용을 문신으로 새겨 죽을 때까지 수치를 주었던 자자형, 이미 죽은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다시 한번 목을 자르거나 훼손을 했던 부관참시 등 비인간적인 형벌들이 영조 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외에도 금주법을 펼쳐 술을 만드는 데 낭비됐던 곡식들을 줄여 백성들의 배를 불리기도 했고, 세금을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오가 작통법을 강화하여 5가구의 백성들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하였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을 처벌하여 억울함을 겪는 백성들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어찌나 검소했던지 누덕누덕 기운 낡은 이불을 덮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해요.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면서 민생이 안정되고 백성들은 왕을 공경하고 나라는 부강해져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던 영조도 완벽하진 못했는데요. 영조는 이렇게 완벽하고 싶었던 스스로의 성향을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에게도 지나치게 강요하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4살 때부터라고 해요. 4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꾸중 듣고 매일 혼나고 공부만을 강요받고 이러던 사도세자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앓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아버지인 영조의 눈밖에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조선의 22대 왕 정조입니다. 완벽주의자였던 할아버지와 그렇지 못해 죽은 아버지의 영향이었을까요? 정조는 영조 이상 가는 완벽주의자였고 공부벌레였다고 합니다. 왕위에 오른 영조는 조선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첫 번째가 규장각 설치입니다. 규장각은 일종의 도서관인데 여러 대회를 펼쳐 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았고, 이 인재들은 정조 때 그 능력을 발휘하여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 정치인들이 그 유명한 정약용, 그리고 박지원, 유득공, 박제가 등인데요. 이들은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해주었던 실학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조의 탕평책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영조의 탕평책이 싸우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얌전한 사람들로만 주위를 채우는 탕평책이었다면 정조의 탕평책은 애초에 싸울 이유를 없애버리는 탕평책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남인까지도 포용하여 여러 당파에서 골고루 인물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탕평책을 펼칩니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권력이 나누어지자 붕당들도 만족했고 정조 때 안정된 정치를 펼치는 바탕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왕의 호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을 암살하려는 세력들에게서 본인 스스로와 후대 왕들을 보호하고자 했고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자신이 꿈꾸는 이상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찌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만들었던지 그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영조와 정조의 노력으로 조선은 세종 이후 오랜만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까? 배운 내용을 복습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열심히 복습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